자, 여기 보이시죠? 사용안함 64K, 256K, 1메가, 4메가, 16메가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사용안함은 하시면 안 돼요. 사용안함은 안 좋고요. 버퍼를 아예 안 쓰는 경우라면은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스마트폰 관련된 팁을 올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컴퓨터 인터넷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 분들 댓글이 많이 달려서 거기에 힘을 얻고 제가 스마트폰으로도 좀 전체적인 속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만질 때 전체적으로 빠릿빠릿한 느낌이 들 수 있게 하는 방법, 첫 번째고요. 그리고 2번째는 폰을 이용할 때, 특히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거나 움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GIF 파일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버벅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방에 굉장히 빨리 버벅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요 2가지 방법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제가 먼저 정리를 하기 전에, 만약에 최신 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쉽게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노트 10 플러스인데, 상단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하단을 쭉 내리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설정 버튼이 나오잖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시고 쭉 내리다 보면 중간에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쭉 조금만 내리다 보시면 애니메이션 줄이기라는 메뉴가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요. 요거를 키시면 말 그대로 앱 열기, 닫기 등의 동작에서 화면 모션 효과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빠릿빠릿한 느낌이 들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요즘 최신 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최신 폰이 아닌 분들이거나 아니면 최신 폰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수동으로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만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정리하는 부분을 똑같이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상단에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이렇게 쭉 내리시면 우측 상단에 요 설정 메뉴 있잖아요. 설정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띵. 됐죠?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에 대한 메뉴들이 쭉 나오죠. 그때 쭉 내리셔서 제일 하단에 휴대전화 정보를 선택을 하세요. 선택해 볼게요. 띵. 됐죠? 그러면 여기 쭉 나오는데, 그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조금 내리시고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있죠? 소프트웨어 정보를 선택을 합니다. 띵. 됐죠? 그러면 이렇게 버전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이때 중간에 보시면 빌드 번호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빌드 번호를 띵띵띵띵띵 몇 번을 선택을 하세요. 5번, 6번 정도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 하면 개발 설정 완료 2단계 전입니다. 한 번 더 눌러볼까요? 띵. 그러면 1단계 전입니다. 되어있죠? 한 번 더 눌러볼까요? 띵.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개발자 모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개발자 모드가 방금 나왔다라고 딱 나왔잖아요. 그때는 이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바로 전으로 들어가시고요. 하나 전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한 번 더 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띵.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아까는 개발자 옵션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생긴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만드는 방법,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 개발자 옵션 이제 들어갈게요. 눌러보세요. 띵. 누르시면 쭉 보이시면서 기본으로 사용 중으로 나오실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첫 번째 방법, 전체적으로 빠릿빠릿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쭉 메뉴들을 쭉 내리다 보시면 메뉴 되게 많죠. 메뉴들 쭉 내리다 보시면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전부 다 0.5로 바꾸는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배율은 기본적으로 1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그죠? 창 애니메이션 배율 한번 선택해 볼게요. 띵. 그러면 사용을 안 함부터 10배까지 있습니다. 1보다 숫자가 크면 애니메이션이 전체적으로 쭉쭉쭉 많이 된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조금 더 우아하고 이쁘게 움직여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무언가 중간 액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좀 버벅거리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메뉴는, 이 설정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전체적으로 약간 빠릿빠릿한 느낌이 들게, 핸드폰이 굉장히 빨라진 것 같이 느낌이 들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배열을 0.5로 바꿔볼게요. 0.5 두 번째 거 바꿨죠? 전환 애니메이션 배열도 같은 이유로 0.5로 바꿀게요. 0.5. 그리고 애니메이터 길이 배열도 마찬가지로 0.5로 바꿉니다. 됐죠? 이렇게만 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 나는 빠릿빠릿한 느낌이 있는 건 좋은데 그래도 뭔가 좀 덜 이뻐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시는 거라면 자연스럽게 요거를 1로 바꾸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전체적으로 빠릿빠릿한 느낌을 느끼게 하는 설정이 끝난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사실은 제가 영상을 찍는 가장 큰 목적이 이 두 번째 때문입니다. 요거는 로거 버퍼를 크기를 조정해서 인터넷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받아서 뿌려주는 방식.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엄청나게 빠르다. 특히 사진이 많이 들어있는 사이트가 사진이 한 방에 쩍쩍쩍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엄청나게 빨라졌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일단 먼저 설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설정하는 방법부터 쭉 보시면 로거 버퍼라고 쭉 있어요. 위로 올리시다 보면 로거 버퍼 크기 보이시죠? 로고 버퍼당 256K로 나와 있죠. 일단 먼저 버퍼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버퍼는 이 스마트폰의 기준으로 버퍼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PU와 메모리랑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그래픽 카드, 여기 안에도 그래픽 기능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과 속도들이 각기 다르겠죠. CPU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10초 만에 할 수 있는데 메모리는 100m 달리기를 11초 만에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래픽 관련한 거는 100m 달리기를 15초 만에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본인들이 처리하는 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각자 다른 것들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퍼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버퍼가 없으면 엄청나게 많이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버퍼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버퍼의 양이 얼마가 가장 이상적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은 로그 버퍼가 0.2메가, 256K라는 거는 0.2메가라는 소리거든요. 0.2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나 봐요, 삼성에서는. 그런데 제 경험상은 요즘에 핸드폰이 워낙에 인터넷이 빠르고 처리하는 속도도 웬만한 PC만큼 빨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퍼 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크게 했을 때 인터넷 속도 향상, 특히 사진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가 로딩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 버퍼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여기 보이시죠? 사용안함 64K, 256K, 1메가, 4메가, 16메가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사용안함은 하시면 안 돼요. 사용안함은 안 좋고요. 버퍼를 아예 안 쓰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엄청나게 느려질 확률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안함은 안 되고요. 64K는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조금만 버퍼를 쓰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인터넷 환경, 예를 들어서 뭐 3G, 4G 환경 혹은 와이파이의 환경이 굉장히 인터넷이 느리고 자주 끊기는 경우다. 그러면은 64K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64K를 선택하는 거는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1메가, 4메가, 16메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경험상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16메가 그냥 제일 큰 거 선택해도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 4메가, 1메가나 4메가 정도? 1메가를 선택을 하고서도
속도 향상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4메가 정도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16메가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16메가 저 선택해 볼게요. 왜냐면 버퍼 지금 요즘에 메모리가 핸드폰이 메모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16메가 선택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게 갤럭시 기준으로, 삼성 기준으로 뭐 갤럭시 S5다 혹은 그보다 오래됐다 뭐 요정도 S5나 6 뭐 요정도 수준이라면 로그 버퍼를 한 4메가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은 메모리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갤럭시 S7 이상, 7이나 8 9 혹은 10 그리고 저처럼 노트 10 뭐 이런 경우라면은 로그 버퍼는 큰 게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16메가 가장 큰 거를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삼성 갤럭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안드로이드 폰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저는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재부팅 필요 없이 바로 이용하시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빨라졌지? 라고 느끼실 거고요. 삼성폰이 아닌 경우에는 재부팅을 해야만 적용되는 폰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샤오미라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 있는 폰들, LG도 재부팅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재부팅을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제품은 재부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아니시라면, 갤럭시가 아니시라면 재부팅을 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삼성이시라면 바로 웹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제가 여기서 뭐 빨라진 거 아무리 지금 보여드려봤자 아마 믿으실 분은 믿겠지만 믿지 않으시는 분은 뭐야 이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고 나는 별로 안 빨라졌네 혹은 나는 정말 빨라졌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피드백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손해볼 게 없는 게 만약에 했는데 별로 생각보다 별로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라면 다시 돌리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되기 때문에 손해볼 거 없는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보시고 나서 후기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단점도 있을 텐데 단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단점은 딱히 없었어요. 저는 그래요. 저도 뭐 이쪽으로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쪽 방면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단점을 한번 언급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경험상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 버퍼를 만들어 놓고 한 3-4달 이상 지금 저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발열이 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버벅된다거나 그런 거를 아직까지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버퍼를 더 많이 쓴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조금 더 부하가, 그러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는 있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해 봤을 때 뭐 딱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속도 향상하는 그 팁과 함께 굉장히 괜찮은 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후기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